이제 저희가 올해 10월 달에 뭐 지상파, 그다음에 케이블 이렇게 실험 방송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는 이제 물론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도 물론 목적이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사실은 3D를 오랫동안 주장해왔지만 이 아바타가 상영되면서부터 지금 힘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실제로 해봐야 저희도 뭔가 3D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떤지, 또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 또 실제로 저희가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안경식이 과연 얼마까지 이게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컨텐츠도 있지만 이 전송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R&D를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코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전송 대역폭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특허나 또는 뭐 표준 일부분에 많이 우리가 갖고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융합 쪽에도 많이 활용돼서 경쟁력이 있을까 생각합니다만, 아쉽게도 저희는 그런 면에서 좀 미약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과장님들 R&D 많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동안 본격적으로 3D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스포트를 저는 받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서는 많이 하시겠지만, 특히 이제 아까 무한경식 이야기가 났습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 DMB에 보면 이 소형 이런 것들은 지금 3D로 이런 시범 방송이라든지 이렇게 보고, 실제로 보고 굉장히 새로운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큰 화면에서도 3D를 가지고 방송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신, 특히 통신방송 융합 시대에는 이제 단순히 보는 방송 말고도 우리가 이제 UCC라든지 실제로 개인이 참여하는 방송으로 가게 되면 이 개인들이 이제 3D를 만들고 거기에서 또 유통되고 다시 그게 일종의 산업 구조로 또 활용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조를 잡아가야 되지 않나. 그러려다 보면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방송, 통신, 특히 미디어 산업이 먼저 활성화가 되어야 다른 분야까지 확산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기술이 같은 기술입니다. 어차피 제가 냉정해 보면 3D라는 게 실제로는 기존에 있는 기술에다가 이 입체 영상을 입히는 기술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통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지만 나머지 다른 쪽에도 이게 활성화가 되고, 또 그 기술이 우리가 뭔가 IPR이 있다면 그게 딴가 접목이 됐을 때에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실험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무항경식 이런 지금 어프로치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컨텐츠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도 연구원에서 아까 디지털 액터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기술을 그리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기술도 이제 앞으로는 실사하고 어떻게 합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실제로 영화나 또 이런 면에서도 저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제 3D TV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디스플레이 만들고 계시지만, 이게 이제 한 3년 지나면 과연 3D TV가 무한경식으로 되고 이럴 때 또 국민들이 또 TV를 또 그걸 또 사겠느냐. 사실 이런 면을 또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지금 기술과 이 호환성이 있으면서도 점진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또한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한경식도 조만간 아마 외국도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뭔가 거기서 이렇게 우선권을 가지려고 시장에 좀 점유를 할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미리 그런 기술을 미리 우리가 찾아내서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CG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부분은 아니지만 말씀드렸던 디지털 액터라든지 크리처 부분,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군중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헐리우드나 아니면 경쟁국, 선진국들하고 경쟁할 만한 수준까지는 와서 있다. 하지만 다양한 CG 작업을 모두 커버를 하는 그런 기술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도 좀 아직은 쫓아갈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작년에 나왔던 해운대라든지 국가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제작이 됐었고, 또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맡겼다가 특히 마지막에 가서는 해외나 국내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인식 속에, 아니면 또 이제 어떤 서비스적인 측면 때문에
마지막을 국내에서 다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CG 작업은 사실은 상당 부분 저희가 쫓아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촬영이라든지 편집과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카메라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없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시장이 작다 보니까 어떤 노하우적인 측면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한 3에서 5년 정도의 격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뭐 업체마다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해서 바로 얘기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실시간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3D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대부분을 이제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실사 촬영을 하면서 그렇게 얻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업체가 거의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요즘 올해부터 그 3D 영화를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감독님들이 계시고 그 제작사들이 있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게 제한된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아바타도 만들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어난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런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진짜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리고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뭐 미국에서는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지속적으로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게 운영이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게 뭐 저희가 작은 시장에서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는 아마 어떻게 보면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이제 인력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준비하면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3D 컨텐츠가 성공하기 위해서 스토리가 중요하고, 기획 단계부터 3D 효과를 어떻게 관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서 뭐 재미든 감동이든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지가 잘 되어야 그게 기술적으로 바탕이 됐을 때 좋은 컨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3D 효과가 굉장히 작은 편이지만, 블러디 발렌타인 뭐 이런 영화들은 굉장히 충격을 줘야지만 효과를 보는 그런 영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3D라도 좀 굉장히 좀 효과에서 차이가 나고, 특히 이제 로컬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보통 이제 저희가 얘기한 테마파크 같은 데서 입체 영화를 보게 되면은 뭐 시간도 짧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굉장히 입체감이나 이런 것들을 과장을 해서 보여주는,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이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느 장소 어떤 환경에서 보는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어떤 휴먼 팩터를 고려한 제작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이 빨리 마련이 되어야 컨텐츠 제작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뭐 시장적인 측면 말씀 주셨으니까 간단히 답을 드리자면은, 저희도 컨텐츠 업체하고 만나서 보면은 결국 이제 시장을 어떻게 확보해 가느냐가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 입체 영화를 만들게 되면은 제작비가 뭐 30%에서 2배까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시장에서 수익 구조가 더 좋아지든지 아니면 채널이 다양화되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공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영화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바타에서 가격 차별화라든지 이런 모델들이 어느 정도 좀 보이지 않았나 싶고요. 그 외에 지금 채널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연구가 되고, 어떻게 컨텐츠가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인 생태계가 좀 구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또 아니면 뭐 언제라도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주시면 그런 부분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